릭은 해변을 걸어가다가 아름다운 여성 에이미를 만났습니다. 첫눈에 반한 릭은 바로 에이미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어요. 하지만 에이미는 릭이 먼저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했죠. 에이미는 그를 라운지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3명의 남성들이 앉아 있었어요. 릭이 에이미의 진짜 아버지를 알아내게 도와주세요. 오른쪽에 있는 이 남자는 에이미와 비슷한 목걸이를 하고 있네요. 아마 이 사람일 거예요. 제이는 으스스한 방에서 깨어났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벽에 쪽지가 하나 붙어 있었어요. 열쇠는 비밀 장소에 숨겨져 있다. 또한 쪽지에는 실을 꿰n 바늘이 붙어 있었어요. 비밀 장소를 찾아 제인이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기요. 솔기가 같은 실로 꿰어져 있네요. 톰은 품질이 떨어지는 차를 파는 전문 사기꾼이에요. 어느 날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어요. 누군가가 그의 차를 긁어서 사기라고 쓴 거예요. 톰은 범인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달력을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최근 의뢰인 중 용의자 3명을 신문했어요. 윌은 톰의 차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켈리는 2달 동안 출장을 떠났기 때문에 차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에이미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법을 배우라는 조언을 상담사로부터 받았다고 했습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에이미예요. 매니큐어가 차의 스크래치와 같은 색이네요. 리처드는 최근 수십억 원짜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즉시 아내 켈리와 좋은 소식을 나누고 싶었죠. 그래서 그는 켈리의 헬스클럽으로 운전해 갔습니다. 하지만 안내원인 피오나는 그를 들여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운동복이 없었기 때문이죠. 피오나는 리처드의 아내를 직접 찾으러 갔습니다. 이 여자들 중 누가 리처드의 아내인지 알아낼 수 있으시겠나요? 자세히 살펴보면 켈리가 분명히 금발이라는 걸 알아차릴 수 있으실 거예요. 리처드의 옷에 머리카락이 있잖아요. 즉, 이 갈색머리 여자는 켈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2 여자는 쌍둥이지만 결혼 반지를 끼고 있는 여자는 단 1명뿐입니다. 따라서 3번째 여자가 리처드의 아내입니다. 이 그림을 보세요. 뭔가 이상한 점이 있나요? 이 브로콜리가 전체적인 무늬와 맞지 않네요. 피터는 심령술사이자 블로거입니다. 어느 할로윈 날 그는 진짜 유령이 시내에 있는 동네 공원에서 날아다니고 있다는 익명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피터는 장비를 챙기고 공원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편지에 적혀있던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할로윈 의상을 입은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이 중에서 진짜 귀신을 찾을 수 있으시겠어요? 오른쪽에 있는 이 여자는 그림자가 없네요. 이 그림을 주의 깊게 보세요. 이상한 유니콘을 찾아보시겠어요? 사실 모든 유니콘은 이상하지만 이 유니콘은 확실히 여기에 속하지 않는 것 같네요. 안나는 부두의 벤치를 페인트 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녀는 배에 타고 있는 잘생긴 남자를 보게 됐어요. 둘은 오랫동안 눈을 마주쳤어요. 첫눈에 반한 거였죠. 하지만 그의 배가 떠났을 때 안나는 돌아서서 자신의 가방을 도둑 맞았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도둑이 멀리 가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동네 경비원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부두에서 용의자 4명을 발견했어요. 누가 도둑일까요? 이 여자입니다.
안나가 벤치에서 페인트 칠을 할 때 사용한 것과 같은 색의 페인트 얼룩이 발에 묻어 있네요. 어느 날 마이크 형사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 여자가 도와주세요. 강도를 당했어요. 라고 소리를 쳤어요. 마이크는 그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입도 막히고 의자에 손발이 묶인 채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남자 2명이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와서 그녀를 묶고 돈을 모두 가져갔다고 했어요. 마이크는 도둑들이 어떻게 생겼냐고 물었어요. 둘 다 복면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여자는 그들의 생김새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후 마이크는 그 여자를 체포했어요. 왜일까요? 손은 묶이고 입은 막혀 있는데 어떻게 혼자서 전화를 걸 수 있었을까요? 제시카는 으스스한 지하실에서 깨어났습니다. 제시카는 지하실을 수색하다가 오래된 가구와 골동품 거울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3개의 문을 발견했어요. 하지만 각각의 문 뒤에는 위험한 괴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 괴물은 살아있는 생명체를 돌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 괴물은 매우 화가 나 있고 힘이 셉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괴물에겐 도끼발이 있어요. 제시카가 문을 잘 고를 수 있게 도와주시겠어요? 제시카는 첫 번째 문을 열고 괴물을 향해 거울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면 돌로 변할 거예요. 그때 탈출하면 됩니다. 질은 3명의 용의자를 신문했어요. 청소부 아주머니는 그 전날 하루를 쉬어서 교실을 청소하지 않았어요. 질의 제자인 로지는 오후 6시에 스튜디오를 나왔다고 했어요. 그땐 모든 게 정상적이었다고 해요. 다른 학생인 릭은 자신의 그림을 자랑하려고 여자친구를 스튜디오로 데려왔다고 고백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오후 8시쯤 나왔어요. 이 난장판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고양이요. 열린 창문을 통해 스튜디오로 들어갔어요. 이 그림을 보세요. 그는 왜 친구를 포박했을까요? 보름달이요. 친구가 늑대인간으로 변하기 시작했고 그는 무서워졌죠. 두 남자가 돈 자랑을 해서 힐러리의 관심을 끌려고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남자는 전용기 근처에서 찍은 셀카를 보냈죠. 그리고 두 번째 남자는 조종사 유니폼을 입고 전보 제트기를 조종하는 자신의 사진을 보냈어요. 누구의 급여가 더 높을까요? 조종사들이 돈을 잘 벌죠. 그러니 두 번째 남자가 확실히 부유할 거예요. 첫 번째 남자는 아마 그냥 공항에서 일할 거예요. 4명의 예술가들이 풍경을 그리기 위해 공원에 모였어요. 첫 그림을 다 그린 후 빌은 화장실에 갔어요. 빌이 돌아왔을 때 그는 자신이 그린 그림이 망가진 걸 알게 되었어요. 매우 화가 나 친구들에게 물었죠. 스티브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지 못했어요. 모두에게 줄 커피를 사러 갔었거든요. 딜런은 그림을 보지 않았어요. 그는 아름다운 여성과의 대화에 정신이 팔려 있었어요. 켈리는 공원의 다른 곳에서 자신의 초상화를 그리고 있었다고 했어요. 누가 거짓말하고 있나요? 켈리예요.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면 캔버스는 왜 비어있죠? 스티브는 대학에서 힘든 하루를 보냈어요. 그래서 휴식을 취하려고 다른 학생들과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식당으로 갔죠. 샘, 질 그리고 줄스는 각각 카푸치노를 주문했어요. 레베카, 피터 그리고 헬렌은 각각 에스프레소를 시켰어요. 스티브는 어떤 음료를 주문했을까요? 카푸치노 아니면 에스프레소? 에스프레소요. 스티븐의 이름에는 레베카, 피터, 헬렌과 같이 E가 2개 들어있어요. 이 그림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나요? 이 코코넛은 다른 코코넛만큼 신선해 보이지 않네요. 헨리는 거리를 따라 걷고 있었어요. 갑자기 마녀가 헨리 앞에 나타났어요. 그녀는 포털을 열고 헨리를 잡고 성으로 데리고 왔어요. 헨리는 그녀에게 보내달라고 부탁했지만 마녀는 이제부터 너는 날 영원히 섬겨야 할 거다 라고 말했어요. 헨리의 주머니엔 공책과 펜이 있었어요. 그는 마녀에게 제가 이 노트에 당신의 몸무게를 적으면 저를 놓아주실 건가요? 라고 제안을 했어요. 마녀는 매우 흥미로워하면서 동의했어요. 헨리는 뭔가를 적었고 그녀는 그를 놓아줘야 했죠.
뭐라고 썼을까요? 약속대로 헨리는 당신의 몸무게라고 썼어요. 이 이모지로 음식을 추측할 수 있나요? 초밥이에요. 이건 어떤가요? 핫초코. 한 단계 더 높여봅시다. 이 이모지로 음식을 추측할 수 있겠나요? 피자예요. 이건 어떤 건가요? 치즈버거예요. 이 이모지로 음식을 추측할 수 있나요? 과일 얼음이에요. 이 고민은 어떤가요? 생각나는 게 있나요? 맞아요. 감자튀김 프렌치 프라이예요. 다음 제품이에요. 여러분은 아마 이걸 엄청 좋아할 거예요. 땅콩 버터 쿠키예요. 그리고 이 조합은 어떤가요? 맞아요. 샐러드예요. 최근 여자친구에게 생일 선물로 비싼 드레스를 사줬어요. 그는 드레스를 옷장에 두고 집을 나갔어요. 돌아왔을 때 그는 드레스가 없어진 걸 보았죠. 그날 집에는 세 사람만 있었고 그는 그들을 신문했어요. 제게 여동생 로라는 아침부터 집안 청소를 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제게 엄마 로지는 정원에 꽃을 심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게 이모 니나는 하루 종일 생일상을 차리고 있었어요. 누가 드레스를 훔쳤나요? 제게 엄마였어요. 정원에는 꽃이 없어요. 이 사진 좀 보세요. 다른 이모지를 찾을 수 있겠나요? 저기는 이거예요. 어느 날 파란색 씨, 빨간색 씨, 그리고 흰색 씨가 저녁 식사를 위해 모였어요. 그들이 재킷을 벗었을 때 파란색 씨는 각자가 성과 다른 색의 셔츠를 입고 있다는 사실에 모두의 관심을 끌었죠. 흰색 셔츠를 입은 남자가 놀란 표정을 하며 말했어요. 그러네요. 파란색 씨 당신 말이 맞네요. 각각의 남자들이 무슨 색을 입고 있었는지 알 수 있겠나요? 파란색 씨는 흰색이나 빨간색 셔츠만 입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린 다른 남자가 흰색 셔츠를 입고 있다는 걸 확실히 알죠. 그 뜻은 파란색 씨는 빨간색 셔츠를 입고 있어야 한다는 걸 의미하죠. 흰색 씨는 파란색이나 빨간색 셔츠를 입고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미 빨간색 셔츠는 파란색 씨가 입고 있죠. 그러므로 흰색 씨는 파란색 셔츠를 입고 있어요. 그럼 빨간색 씨는 흰색 셔츠를 입고 있다는 거죠. 제이크는 교통사고를 당해 기억을 잃었어요. 제이크는 학교에서 인기가 많아서 모든 여자들이 그와 사귀고 싶어 했죠.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몇몇 무모한 여자들이 기회를 잡기로 결심했어요. 월요일에 3명의 여학생 에머슨, 코코, 그리고 제네바가 제이크를 찾아왔어요. 각각이 자신이 그의 여자친구라고 주장하면서요. 제이크의 진짜 여자친구는 누굴까요? 제이크의 어깨를 자세히 보세요. J 플러스 G라는 문신이 있어요. 이건 제이크와 여자친구 이름의 첫 글자일 거예요. 그러면 그의 진짜 여자친구는 제네바겠네요. 야스민은 숲을 산책하다가 길을 잃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으려 했지만 대신에 우연하게 마녀의 집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녀는 고양이를 쓰다듬으며 마녀에게 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어요. 마녀는 집을 청소하느라 바빴고 그녀는 야스민에게 수수께끼를 냈어요. 그래서 나한테 두 종류의 애완곤충이 있거든. 거미와 파리야. 거미가 32마리인데 파리는 내 애완곤충 수의 50%를 차지하고 있어. 내겐 파리가 몇 마리 있을까? 야스민은 수수께끼를 풀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나요? 만약 두 종류밖에 없고 파리가 50%를 차지하면 거미가 나머지 50%를 차지하겠죠. 거미는 32마리 있으니 파리도 32마리 있겠네요. 좋아요.
식당이 문을 열기 직전에 누군가가 사무실에 있는 돈을 몽땅 훔쳤어요. 형사가 도착해서 취조하기 시작했죠. 요리사는 자긴 열심히 일하고 있어 주변을 쳐다볼 시간이 없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했어요. 경비원은 자신은 화장실에 있었고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다고 했어요. 웨이터는 한 손님이 사무실로 향하는 걸 본 게 기억난다고 했어요. 어찌된 일인지 그걸 무시했고 그 사람을 막지 않았어요. 웨이터는 돈을 훔친 걸로 체포되었어요. 왜죠? 식당은 아직 문이 닫혀 있었으니 손님도 있을 수 없죠. 케네디는 어느 지하 감옥에서 깨어났어요. 그녀는 탈출하려고 했지만 문이 잠겨 있었어요. 갑자기 시계가 나타나서 제깍거리기 시작했어요. 30초 안에 그녀가 암호를 부르지 못하면 폭발할 것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숫자는 하나뿐이었지만 케네디는 2번의 시도밖에 할 수 없는 게 수수께끼였죠. 다행히 힌트가 있었어요. 케네디는 60을 시도해봤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녀의 두 번째 숫자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시계를 생각해보세요. 시침이 1을 가리키면 그건 5분을 의미하죠. 1을 가리키면 10분 이런 식이죠. 그럼 12는 0이에요. 어느 비오는 날 저녁 파피는 남자친구의 후드티를 돌려주기 위해 남자친구의 동네로 차를 몰았어요. 그녀는 몇 분 동안 집안을 걸어다녔고 차문을 잠그는 걸 잊어버렸어요. 파피가 돌아왔을 때 그녀의 뒷좌석에서 노트북을 도난당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형사는 파피가 거짓말을 했다고 했어요. 왜죠? 파피의 차는 문이 2개예요. 그녀의 차에는 뒷좌석이란 게 없었거든요. 브라운 씨, 화이트 씨, 그린 씨는 절친들로 대학 졸업을 축하하기 위해 식당에서 만났어요. 화이트 씨가 갑자기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봐, 우리 모두 우리 색을 입고 있는데 아무도 자신의 색을 입고 있질 않아. 버지니아 화이트, 네 말이 맞네. 초록색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말했어요. 누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그래서 화이트 씨는 초록색이나 갈색 드레스를 입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녹색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대답을 했기 때문에 버지니아 화이트는 갈색 드레스를 입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녹색 드레스 입은 여자는 브라운 씨이며 흰색 드레스 입은 여자가 그린 씨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겠네요. 마들렌은 아빠의 생일 선물로 가장 좋은 선물을 만들고 싶었어요. 문제는 뭘 해야 할지 전혀 몰랐다는 거죠. 그녀는 아빠의 컴퓨터에 몰래 들어가 아빠가 온라인 쇼핑 장바구니에 뭘 저장해놨는지 보기로 했어요. 컴퓨터는 암호가 필요했는데 마들렌은 암호를 몰라요. 그녀가 알아낼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나요? 책상을 보세요. 메모지가 있는데 오타가 꽤 있네요. 일부러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모든 오타를 찾아 합쳐보세요. 런드리의 O, 스쿨에 있는 여분의 L, 클린의 I, 베이스먼트의 C, 그리고 앤서의 V예요. 그래서 비밀번호는 OLICV예요. 네드는 클럽에서 일하는데 그의 일은 사람들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수상한 사람들은 들여보내지 않는 거예요. 이 세 개의 신분증을 보고 누가 클럽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지 알아보세요. 자, 첫 번째 거예요. 괜찮아 보이는데 들여보냅시다. 이 여자 어떤가요? 들여보내지 마세요. 머리를 박혀 있어요. 가짜 신분증을 갖고 있는 게 틀림없어요. 잘 가세요. 좋아요. 다음 봐요. 들여보낼까요 말까요? 봐요. 사진 속 남자는 목에 문신이 있는데 실제로는 없네요. 수상해요. 들여보내지 맙시다. 좋아요. 다음 손님이에요. 제가 보기엔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여자는 괜찮아 보여요. 통과. 좋아요. 하나 더요. 안으로 밖으로. 봐요. 생일에 오타가 있어요. 공문서에는 오타가 없으니 이 신분증은 가짜예요. 전 들여보내주지 않을 거예요. 멜로디와 벨은 자매예요. 멜로디에겐 멋진 옷들이 있어서 벨이 항상 허락 없이 멜로디의 옷을 빌려가요. 어느 날 멜로디는 파티에 가려고 있었는데 제일 좋아하는 상의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녀는 동생의 방 문을 두드렸어요. 벨이 문을 열었다가 언니인 걸 알고는 문을 닫았어요. 순식간에 멜로디는 방에 침입해 상의를 찾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어디에서도 찾지 못하고 나와야만 했죠. 나오는 길에 그녀는 뭔가를 기억해냈고 가까스로 옷을 찾았어요. 어디서일까요? 멜로디는 벨이 문을 열었을 때 후드티에 지퍼를 내리고 있었던 걸 기억했어요. 문을 닫은 후 벨은 지퍼를 잠궜어요. 벨이 이미 입고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제안을 하나 할게요. 먼저 다이아몬드를 훔치러 외딴 섬으로 가셔야 합니다. 어떤 지도에서도 존재하지 않고 일반인이 가는 건 금지되어 있는 섬이죠. 다이아몬드는 이 섬의 중심부에 있습니다. 보안이 엄청나고 깊은 지하 벙커 안에 들어있어요. 정문으로 가는 건 불가능해요. 운 좋게도 이 섬에는 비밀 감옥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섬의 죄수로 도착해서 지하 터널을 통해 탈출을 하게 될 거예요. 저 터널이 여러분을 벙커로 인도해 줄 거죠. 그러면 다이아몬드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전체 과정에 시간이 별로 많이 주어지지 않을 겁니다. 일을 다 마치면 섬의 남쪽에서 보트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모든 것을 정확하게 마치고 계획을 따르세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가봅시다. 다른 죄수들과 헬리콥터를 타고 섬으로 날아갑니다. 여러분에게는 수갑이 채워져 있어요. 그때 갑자기 헬리콥터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조종사가 헬리콥터가 추락하고 있다고 하면서 낙하산을 쓰고 뛰어내립니다. 주위를 둘러보고 다음에 무엇을 할지 결정해보세요. 서둘러야 합니다. 객실 근처에 걸려있는 수갑 열쇠가 보이시죠? 그러면 수갑을 풀어보세요. 죄수들도 풀어달라고 하네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위험한 사람들이니까요. 세 사람 모두 헬리콥터를 조종할 줄 안다고 합니다. 누굴 믿으시겠어요? 남자 다리에 헬리콥터 문신이 있어요. 실력 좋은 조종사일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그 사람의 수갑을 풀어주자 그는 자신이 거짓말을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사람들 중 아무도 어떻게 헬리콥터를 조종하는지 모릅니다. 낙하산은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그 죄수가 여러분을 옆으로 밀치고 낙하산을 잡아서 추락하는 헬리콥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죄수들도 풀어주기로 했어요. 이제 무엇을 하실 건가요? 낙하산 없이 뛰어내리시겠어요? 혼자서 헬리콥터를 착륙시켜 보시겠어요? 헬기의 조종사는 착륙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헬리콥터를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성공하지 못할 겁니다. 뛰어내려야 해요. 바다 위를 날고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또한 헬리콥터는 떨어지는 중이기 때문에 높이가 그리 높지 않습니다. 물에 뛰어들고 해변을 향해 헤엄쳐 가보세요. 그때 갑자기 상어 지느러미가 보입니다. 상어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A. 가능한 한 빨리 해변으로 헤엄쳐 간다. B. 어디로도 수영해 가지 않고 그냥 물에 떠 있는다. C. 상어를 겁주어 쫓아버리기 위해 잠수해서 손을 흔들기 시작한다. 멈추셔야 해요. 만약 앞으로 헤엄쳐 나가기 시작한다면 상어는 여러분을 쫓아오기 시작할 겁니다. 숨을 많이 들이쉬고 불필요한 움직임을 만들지 마세요. 상어는 곧 떠날 거예요. 하지만 만약 상어가 공격을 한다면 여러분도 반격해야 할 겁니다. 상어의 약점은 아가미와 눈이에요. 다행히 상어는 여러분에게 돌격하지 않았어요. 상어는 멀리 헤엄쳤고 여러분은 안전하게 해변에 도착합니다. 섬의 경비병들이 정글에서 뛰쳐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헬리콥터에 있던 죄수 중 한 명이 덤불 속에 숨어 있더니 여러분에게 함께 가자고 하네요. 어디로 가시겠어요? 교도관들이 여러분을 잡아서 감옥에 데려가도록 두세요. 임무를 잊지 마시고요. 교도관들은 여러분에게 노란 셔츠를 입히고 먼 곳으로 데려가고 있어요. 위험한 사람들이 많이 보이네요. 이제 여러분은 식탁에 앉아서 점심을 먹고 있어요. 여러분 앞에 3명의 죄수가 있습니다. 이들 중 한 명은 탈출할 거예요. 누구일까요?
책을 든 남자입니다. 금속 줄을 책갈피처럼 숨기고 있어요. 이 사람도 탈출을 시도할 거예요. 감옥에서 벙커로 이어지는 지하 터널은 세탁실 아래에 있습니다. 감방에서 나와 그곳으로 가셔야 해요. 그러니까 금속 줄을 가져와서 자물쇠를 따주세요. 모두 마당으로 나가서 산책을 합니다. 여러분은 책을 들고 있는 남자를 따라가고 있어요. 그는 벤치에 앉아서 책을 의자 밑에 숨겼습니다. 그를 산만하게 만들어서 책을 손에 넣어야 해요. 농구공, 아령,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실 건가요? 아령으로 같이 운동을 하거나 카드놀이를 하자고 제안할 수는 있지만 그의 시야에서 벗어나는 게 어려울 것입니다. 농구를 시작하고 공을 멀리 던져보세요. 죄수가 쫓아갈 겁니다. 그동안 여러분은 그 책을 챙깁니다. 그래서 책을 집어들었지만 안에 있는 금속줄을 찾지 못했어요. 그 대신에 약간의 돈을 찾았습니다. 아마 다른 죄수들 중 하나에게 도구를 판 것 같아요. 여러분은 돈을 주머니에 넣고 마당을 둘러봅니다. 죄수들 중 누가 금속줄을 가지고 있을까요? 저 남자가 셔츠 소매를 손으로 막고 있네요. 보아하니 금속줄을 거기에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에게 접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죄수들 중 한 명이 싸움을 시작했어요. 경비원들이 폭동을 막기 위해 애쓰고 있어요. 이 모든 혼란 속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의 머리를 때렸고 여러분은 의식을 잃었어요. 여러분은 그 여자를 구하고 차로 갑니다. 비가 오기 시작하네요. 감기에 걸리기 싫어서 아파트에서 옷을 갈아입기로 하죠. 근데 갑자기 밖에서 누군가가 도와달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려요. 아파트에서 뛰쳐나오느라 문 잠그는 걸 잊어버렸어요. 길에서 한 여자가 울고 있어요. 그녀는 도로 근처에 서 있어요. 멀리서 빠른 속도로 떠나고 있는 차가 보여요. 그녀는 방금 자신의 새 차가 도난당했다고 했어요. 여러분은 차에 올라타서 용의자를 쫓기 시작해요. 용의자가 차에서 내려 버려진 집을 향해 뛰어가요. 그는 울타리를 넘어 안으로 사라졌어요. 그를 뒤쫓아 여러분은 그 집으로 들어가요. 작은 홀에 5마리의 좀비들이 각기 다른 방향으로 걷고 있어요. 하지만 좀비들은 운전을 못해요. 이 중 하나는 좀비로 가장한 도둑이죠. 정확히 누구죠? 좀비는 땀을 흘리지 않아요. 하지만 보이는 이들 중 한 명이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네요. 이건 이 사람이 여러분을 피해 도망쳐온 범인이기 때문이에요. 거리를 걷고 있어요. 게시판에 도마뱀인들이 도시 주민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경고문이 붙어 있네요.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하지만 그 도마뱀들은 잡을 수 없었죠. 이제 공원으로 가야 해요. 며칠 동안 커다란 늑대인간이 이곳의 주민들을 두렵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 늑대인간에게 아내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녀만이 괴물을 진정시키고 인간으로 돌아오게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3명의 여자를 찾았어요. 이들은 찾고 있는 늑대인간의 아내일 수 있어요. 그의 아내이면 나와달라고 요구하겠지만 아무도 자신이란 걸 인정하지 않네요. 그래서 여러분은 스스로 선택을 해야 해요. 이 여자의 옷에 털이 보이나요? 늑대의 털이에요. 그녀가 늑대 인간의 아내인 거죠. 그녀는 괴물에게 다가가 안았고 늑대 인간은 사람으로 변했어요. 배가 고프네요. 피자집에 들렸어요. 식당 주인이 그러는데 금고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주급을 몽땅 다 갖고 갔다고 해요. 도둑은 장갑을 끼고 지문을 남기지 않았어요. 비디오 카메라는 꺼져 있었죠. 여러분은 이 피자집에 지난 몇 년 동안 비슷한 사건이 몇 건 있었던 걸 알아요. 매번 보험회사는 주인에게 도난당한 모든 금액을 지불했었죠. 여러분은 주인이 또 보험금을 타먹으려고 자신의 돈을 훔친 걸 알고 있어요.
사무실을 둘러보고 주인이 유죄라는 걸 증명해보세요. 환기구를 보세요. 격자 입구 뒤에 찾고 있던 훔친 돈다발을 볼 수 있어요. 밤이 긴데 여러분은 졸려요. 커피를 마시기 위해 작은 카페로 갑니다. 점원에게 돈을 주고 음료가 든 컵을 챙기죠. 한 모금 마시고 나서 그녀가 지금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어떻게 알았죠? 방금 그녀가 준 컵에는 도와주세요 라고 적혀 있어요. 카페를 떠나지 않기로 하고 테이블에 앉았어요. 건물 반대편 끝에 검은 비옷과 후드를 입은 남자가 앉아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현금 등록기 뒤에 있는 여자는 그를 경계하며 쳐다보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 방문객을 몇 초 동안 바라보다가 그가 뱀파이어라는 걸 알게 돼요.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죠? 밖은 밤이에요. 여러분은 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후드를 입은 남자도 창가 옆에 앉아있지만 모습이 비치지 않네요. 뱀파이어예요. 커피 덕에 힘이 조금 났어요. 생각에 잠긴 채 길을 걷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맨홀이 열려있는 걸 못 봤어요. 떨어져 어두운 하수구에 빠진 자신을 발견하죠. 다행히도 다치지는 않았어요. 멀리서 소리가 좀 들려요. 손전등을 켜고 천천히 앞으로 걸어가요. 곧 여러 사람이 들어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돼요. 그들은 미친 과학자가 자신들을 잡아서 실험을 하려고 우리에 가뒀다고 해요. 갇혀있는 사람들을 풀어줘야 해요. 하지만 열쇠는 어디서 찾을 수 있죠? 연구실을 자세히 찾아보세요. 선반 위에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항아리 중 하나에 열쇠가 들어있어요. 그걸 꺼내서 우리를 열려고 하는데 과학자가 돌아왔어요. 그는 여러분에게 하지 말라고 해요. 그는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돌연변이 도마뱀이라고 해요. 과학자는 자신이 실수로 평범한 악어를 인간으로 바꿨다는 걸 인정했어요. 과학자는 이 괴물들을 겨우 잡아 이 우리에 가두었죠. 다시 파충류로 돌려놓고 풀어줄 거라고 했어요. 갇혀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인간이고 과학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해요. 여러분은 누구를 믿나요? 우리를 열지 않기로 결심해요. 안에 사람들 옆에 떨어진 피부와 비늘 조각들이 보여요. 뱀과 다른 파충류들은 탈피할 때 허물을 벗어요. 여러분은 과학자의 말을 믿었고 그는 조만간 모든 걸 제대로 돌려놓을 거라고 약속했어요. 젬마는 사진을 찍기 위해 귀신이 나온다는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문을 닫았고 젬마는 집 안에 갇혔어요. 젬마는 하루 종일 어둠 속에서 보냈습니다. 그때 불이 켜졌고 소름 끼치는 광대가 젬마 앞에 나타나서 나랑 같이 하고 싶은 게임이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광대는 젬마에게 수프가 들어있는 3개의 그릇을 내놓았어요. 그중 2개는 독이고 1개는 안전합니다. 젬마가 안전한 것을 선택하면 광대는 그녀를 풀어줄 겁니다. 젬마가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도와줄 수 있나요? 첫 번째 스프의 재료는 알약처럼 보입니다. 두 번째 스프에는 의심스러운 푸른 당근이 들어있어요. 아마도 안전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므로 초록색이 안전합니다. 이 그림에서 숨겨진 숫자를 찾을 수 있나요? 맞아요. 9175입니다. 이 그림에서 숨겨진 숫자를 찾을 수 있나요? 맞아요. 341입니다. 이 그림에서도 숨겨진 숫자를 찾을 수 있나요?
잘했어요. 900이에요. 이 그림을 보세요. 이 개의 주인을 찾을 수 있나요? 빨간 머리의 소녀가 개의 주인입니다. 개 목걸이를 보세요. 주인의 사진이 있어요. 폴은 대기업에서 일했어요. 어느 날 점심을 먹으러 사무실을 나섰지만 주차장에서 차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곧 차를 발견하고 범인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차를 버리고 공원으로 달아났어요. 경찰은 용의자 3명을 붙잡았습니다. 질은 공원에서 조깅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피터는 여자친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에이미는 산책을 하면서 자연을 즐기고 있었어요. 누가 차를 훔쳤죠? 에이미예요. 자연을 즐기고 있었지만 사라진 열쇠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치즈 조각 중에서 숨겨진 주사위를 찾을 수 있나요? 여기 있어요. 치즈처럼 보이지만 치아를 조심하는 게 좋을 거예요. 이 패턴을 보세요. 이상한 점을 찾을 수 있나요? 이 송이에는 다른 것보다 포도알이 더 많아요. 잠시 물속으로 뛰어들어 보죠. 바다 밑바닥은 생명이 넘치지만 그중 물고기를 찾을 수 있나요? 여기 숨어 있어요. 여기는 흐릿한 인용문을 읽어야 하는 시력 도전이 있습니다. 이 문구가 보이나요? 잘하는 것이 말을 잘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쓰여 있어요. 눈사람들 사이에서 판다와 축구공을 찾을 수 있나요? 공은 이쪽에 있고 판다는 오른쪽 구석에 숨어 있어요. 이 그림을 매우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이 그림에서 뭔가 위험한 게 보이나요? 뱀이 덤불 속에 숨어 있어요. 어느 날 아침 댄은 평소처럼 일하러 갔습니다. 그는 프로 운동선수였고 많은 상을 수상했어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가장 소중한 트로피가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금메달을 도난당했어요. 경찰을 불러서 잃어버린 메달을 신고했습니다. 형사는 이웃을 신문하고 4명의 용의자를 찾았어요. 릭, 톰, 사라, 몰리였습니다. 이웃 모두는 자신의 집의 평면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누가 댄의 집을 털었을까요? 사라였어요. 보세요. 집의 평면도가 댄의 집과 완벽하게 일치해요. 조씨는 야외 소풍을 가려고 맛있는 초밥을 주문했습니다. 사진을 보세요. 이 식사에서 이상한 재료를 찾을 수 있나요? 여기 녹색 애벌레가 있어요. 보이죠? 아마 나무에서 떨어졌을 거예요. 어쨌든 그걸 먹지 않는 게 좋겠어요. 누군가 공원에 있는 놀이터 전체에 낙서를 했어요. 경찰은 용의자 3명을 신문했어요. 형사는 그들이 무엇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지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간단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 공원에서 뭘 하고 있죠? 로버트는 공원 근처에 사는 친구의 생일에 가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릭은 오늘 아침 잃어버린 개를 찾고 있다고 했어요. 데릭은 공원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낙서하는 사람은 못 봤다고 했어요. 누가 제일 수상하죠?
대릭이에요. 형사는 낙서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대릭은 벌써 자신을 방어하기 시작했어요.